2024년 9월달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인데요. 서울의 상승률 여전합니다. 네. 그리고 1년 변동으로 본다면 완전 새빨갛죠. 근데 그 변동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는 대출을 안 내주니까, 네, 대출을 안 내줬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상승률이 내려갔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 내후년에는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오늘은 회사 안 가는 날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나가니까 요새는 요일 개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계를 문득 보니까 6시 반인 거예요. 7시 반인 줄 알고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시간 개념도 요일 개념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이 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감이 잘 안 오고요. 아무튼 오늘 눈이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눈길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전세 그리고 월세에 대한 내년 예상을 한번 해봐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세 월세 내년 전월세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네, 한번 댓글로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견은 다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지역별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집의 전세가가 다 오르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오른다고 해도 그 오르는 폭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지방과의 갭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런 갭 차이가 나는 상승률, 그러니까 오르기는 오르나, 당연히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기는 오르나 그 속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저는 지금 취득세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주택자와 취득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딱 집을 하나만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가 2주택부터 이제 조정지역, 이제는 뭐 조정지역이 풀려서 2주택까지는 어찌됐건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집을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집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의 집을 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취득세에 대한 그런 규제가 없었을 때는 이 집도 투자 목적으로 한번 사보고, 여기는 임대 수요가 많으니까 내가 살지는 않아도 투자 수요로 투자 목적으로 한번 사보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집을 투자자들이 사줌으로써 집값이 어느 정도 그런 양극화의 현상이 좀 덜 일어났다.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거죠. 형님을 아우가 따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집값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실거주자분들, 실질적으로 집을 거기서 거주하실 분들이 집을 사지 않고서는 투자로서 집을 하나 더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취득세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취득세가 풀리지 않으면 서울과 그리고 그 외의 수도권, 경기, 지방과의 갭 차이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것이 전세가든 월세가든 매매가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가주택을 사시는 분들은요, 현금으로 집을 사시거든요. 현금으로 집을 사시는데, 지금의 대출 규제와 취득세 규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받으시는 분의 60%가 기금 대출을 받는다 말씀드렸고, DSR에 적용되지 않는 기금 대출을 받는다 말씀드렸고, 대출 규제를 하면 영향을 받는 것은 그 60%의 국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할 만한 곳에 현금으로 집을 사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와 그리고 취득세로 인해서 투자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실거주의 개념만 생겨나면서 점점 더 더 좋은 곳에 집을 구매하겠다라는 욕구와 의욕이 강해지면서
지금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서울의 전세가, 월세가, 매가는 동시에 내년에도 상승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거의 강보합 상태의 상승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세가, 월세, 전월세 가격은 그렇게 큰 폭으로의 상승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형님을 따라 아우도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조금 약간 어느 정도의 큰 갭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서울의 전세가, 월세가 그리고 매매가의 상승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심리 위축의 서울 전세가 상승이 멈췄대요. 이게 83주 만입니다. 52주가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한 8, 9개월 정도 만에 멈췄대요. 근데 이 멈춘 게 그냥 변동률이 보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하락했다는 게 아니고요. 전세가 상승률이 보합으로, 그러니까 상승하는 상승 기조가 멈췄다는 거지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역시 0.02%. 수도권은 전세가가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한번 아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4년 9월달부터 2024년 10일 16일까지인데요. 서울의 상승률 여전합니다. 그리고 1년 변동으로 본다면 완전 새빨갛죠. 근데 그 변동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는 대출을 안 내주니까, 대출을 안 내줬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상승률이 내려갔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수 변동률도 보시면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갭 차이 보이십니까?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뚫고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매매가는 당연히 밀어 올려진다. 경기도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경기도를 보시면 같은 기간에 경기도는 지금 외곽 지역은 파란색, 그리고 안양시와 과천시도 파란색. 여기는요, 지금 안양시하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신규 물량 공급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세가의 상승률이 반대로 마이너스로 꺾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의 지역은 상승률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의 그래프를 보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의 상승은 없는데 전세가가 매매가의 상승률을 역전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하나만 집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해 본다면, 단순히 서울 경기도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전세라면 좋은 깨끗한 신축에 살고 싶은데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출 규제가 풀렸고 이제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의 전세가 매가 계속해서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11년 내 최저, 전세난 재연대난. 입주 물량을 보시면요, 서울에 2025년이죠. 여기 지금 36,986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림파크 포레온 12,000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청년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입주를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림파크 포레온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5년도 입주 물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만여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게 진짜 적정 수요가 46,677가구인데 지금 한 2만여 가구가 내년에 예상되어 있고, 2006년, 2007년에는요 아예 없습니다, 물량이.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공포를 사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IMF에 집 사신 분들 그때 이자 20%, 25%씩 가는데 그때 집 사는 사람들 미쳤다고 할 그 시점에 주식 사시고 집 사신 분들은 돈 버셨지 않습니까? 지금의 가장 공포 시기일 때 저는 이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 내후년에는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도권도 마찬가지로요. 2024년도 올해까지는 적정 수요를 넘어서는 물량을 공급해 줬어요. 근데 그러므로 해서 그나마도 서울의 집값을 그리고 경기도의 집값을 그나마라도 잡아줬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적정 수요에서 아래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인천도 보시면 인천은 진짜 엄청난 물량 폭발이에요. 15,000세대가 적정 물량인데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각각 42,000가구씩 공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완전 물량 폭탄이었는데 다행히 인천은 2025년도까지도 적정 물량이 공급이 됨으로써 사실 내년에 만약에 집을 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2025년도라면 인천 쪽에 집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수요와 공급에 는 정말 그 가격은 비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서울과 경기도는 상당히 심각한 공급 물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세난 재연대나 전세난 뿐만 아니라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거주할 실물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 매가 동시에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전세난으로 인해서 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부동산 수요자의 60%가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전세보다 월세가 비싸요. 그만큼 월세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세 시장은 보합 39, 월세 시장 상승은 59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는데 이유가 전세시장 전망의 이유는 금리가 인상된다 43%. 근데 금리가 인상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금리가 인상될 걸로 되게 예상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고 다만 스트레스 DSR 때문에 떨어진 금리를 대출 받으실 때는 체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기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DSR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세 대출 이제 올해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매매가 상승, 전세 수요 증가, 그리고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상승 또는 보합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세 시장은 그냥 상승이 59%, 그리고 보합이 34%로 거의 90%가 넘는 비중으로 월세는 상승할 것이다. 그 이유가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금리 인상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전월세의 전환율에 따라서 이제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월세를 내는 게 더 나아. 전세에 대한 리스크,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저는 이 금리 인상보다는 전세 사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월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전세값 상승 때문에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락을 전망하시는 경우는요, 전세 기피 현상.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전세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월세 하락 전망은 월세 매물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세를 내놓던 임대인분들이 월세로 내놓으면서 월세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가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월세 매물이 증가하는 거지 월세 매물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니까 물건을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사 계획 여부는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유가 주거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유, 학교, 결혼, 직장 등 가구의 분화 그리고 가구의 이동에 대한 것이고요. 높은 주거비에 따른 하향 조금 본인이 지금 거주하는 것보다 조금 낮은 지역으로의 이동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상급지의 이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 주거비의 증감액에 대한 생각은요. 현재 주거비가 유지시키겠다가 42%, 그 다음에 증액이 40%, 그리고 감액이 18%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만큼 또는 지금보다 월세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이렇게 전세와 월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취득세가 풀리지 않는 한 경기도와 그러니까 투자자가 시장에 유입되어야지만이 전월세가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상승할지라도 전세, 월세 가격에 대한 안정세는 보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실거주자들만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되거나 지방의 그런 외진 지역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신축과 그리고 중심 지역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면서 좀 지역별 상승의 차이가 두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양극화가 상당히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게 취득세에 대한 그런, 그리고 대출 규제에 대한 조금 더 강력한 완화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 집을 사시는 것이 저는 옳다. 지금 상황에서.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집을 내가 자가로서 살겠다라는 개념으로 사시는 거면 내가 편한 곳에, 내가 마음이 편한 곳에, 그리고 내 출퇴근이 편한 곳에 집을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싸게 사시는 게 좋긴 하지만 어찌됐건 내 집은 계속해서 거주할 집이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주거의 개념으로 보시고 매매를 하시고, 만약에 투자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올해가 저는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가 적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사에서 전세가 상승이 멈춘 거지 전세가가 떨어진 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대출을 어거지로 눌러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대출 풀립니다. 내년부터 대출 풀리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 다시 시작될 걸로 서울의 전세가 상승 됩니다. 오늘 전월세 매가에 대한 내년 예상,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예상, 정말로 말 그대로 예상인 거죠. 참조만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